저는 안명초등학교 교사 황복만입니다. 안명초등학교는 김해시 한림면엔 소재의 소규모 학교인데 학생 수가 67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수는 계신 분들 다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올해 안명초등학교에서 계절학교를 처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계절학교를 하면서 봄 계절학교와 이어서 여름 계절학교를 진행을 할 때 이 주제를 추출한 게 그냥 외따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진행한 게 아니라 학교 교육 비전이 서로 도우며 배움이 즐거운 행복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돕는다는 데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그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여름 계절 학교 프로젝트로 나눔과 봉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참여 학생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였고요. 처음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계획을 직접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교과 연계해서 뭐 국어, 도덕, 과학, 미술 이런 교과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장터를 열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 특색 교육으로 하고 있는 풍물을 장터에서 풍물 공연을 하고 그리고 학교 또 특색 교육 중에 하나인 텃밭을 활용해서 작물을 수확해서 그 작물들을 장터에서 판매를 하고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 저 1교 1 복지시설 연계된 도림원하고 그리고 아나 노인정이라고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처음에 여름 계절학교를 잡을 때 그죠? 우리 여름철에 나오는 우리 작물들, 우리 텃밭에 있는 작물들을 활용해서 이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임 선생님 하신 말씀이 교육적 의미를 담자, 그죠? 그래서 수업과 연계를 좀 더 해보자, 배움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프로젝트화하자. 그 다음에 1학기에 우리가 봄 계절학교는 우리 교사 주도에 의했다면 이번에 여름 프로젝트는 학생 주도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함께 계획을 해보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일단은 중심은 텃밭이네요, 그죠? 텃밭. 이 텃밭에서 출발해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우리가 한번 추진하는 걸로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봅시다. 텃밭만 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학교의 중요한 교육과정, 특색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게 텃밭도 있고 풍물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도 있고 독서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거 생활 주변에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름에 텃밭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냥 작물 수확하고 먹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장터를 열어보자. 교내에서 해볼까? 밖에서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게 나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4학년 중식집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서 하느냐 교내에서 하느냐 했을 때 지난번에 애들이 이제 서로 이제 직원들 인터뷰하고 고객 인터뷰하고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뭐가 안 되니까 계속 시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보면 애들이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재래시장 같은 데서 한번 안 가봤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실제로 재래시장의 물건들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꼭 경제 교육이 아니더라도 재래시장 나들이 우리 고장 나들이 3학년, 4학년에 나오거든요. 3, 4학년 교육과정에 사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 우리 고장의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혹해야 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좋은 포장지와 포장 방법 그러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걸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학교 전체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수업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하나의 흐름에서 실행됩니다. 안명초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수업은 위와 같이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연결하여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눔과 봉사로 프로젝트를 교사들끼리 교사다 모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과 그 협의를 할 때 교사들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애들한테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프로젝트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나눔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봉사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아이들 다 모임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새롭게 낸 안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6월 8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주제를 아이들에게 처음 발표하는 날인데요. 이번 여름 계절학교 프로젝트 주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비슷한것끼리 한번 모아볼게요. 주제를 들은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조별로 모였는데요.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적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계획을 적었을까요? 조별로 정리된 내용을 이금희장이 대표로 발표해보기로 했습니다. 랑 기부금이 제일 많이 나왔고 아프리카의 염소 보내기랑 노인정에 여행권 보내드리기가 있고 농작물을 기부하거나 재능 기부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발표한 의견을 모아 텃밭, 기부금 모금, 봉사활동, 공연 크게 4가지의 소주제가 결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교실로 모였네요. 이번엔 소주제별로 어떤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텃밭 활동은 작물을 수확해 여름 계절 학교 중에 장터를 여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모금 활동은 텃밭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부 계획을 세웠고요. 공연 활동은 장터와 노인정에서 풍물 공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적었네요. 과연 아이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같은 날 오후, 프로젝트 주제와 진행 과정을 논의하는 다모임이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학교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는 학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많이 팔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 스스로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과정이 좋지. 그러면은 공부하고 이런 것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렇죠. 네, 하는 너무 잘하려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진행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여쭸더니만 우리도 참여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도 재능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럼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부분들, 아이들이 아무리 아이들이 한다고 해도 고사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른의 손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학부모님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봉초등학교 이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학교 뒤편에 있는 매실나무의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날입니다. 장터에서 판매할 매실청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잘 익은 매실을 골라 담아봅니다. 저학년 아이들도 교실 밖으로 나왔네요. 허브 식초를 만드는 데 사용할 애플민트 잎을 따는 중입니다. 먼저 매실을 수확한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꼼꼼히 매실을 손질합니다. 손질한 허브와 매실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햇빛에 건조를 시켜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날 오후 본격적인 매실청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오전에 말려둔 매실을 2kg씩 통에 나눠 담고요. 백주부 못지않게 설탕을 가득 부어 담습니다. 그 다음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시키면 매실청은 준비 완료입니다. 저학년들도 허브 식초 만들기를 시작해보는데요. 오전에 수확한 애플민트를 병에 넣고 식초를 병에 가득 부어 담습니다. 이제 발효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죠? 공격이 무엇인지 3학년 교실에선 도덕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고 공경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프로젝트의 주제인 나눔과 봉사에서 봉사의 대상인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에 대한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여보는데요. 괜찮으실 것 같고 생활 속에서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발표를 해봅니다. 봉사활동을 할 거입니다. 논정 봉사활동. 저는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할 것입니다. 과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에 대해 탐구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텃밭과 관련된 단어 퀴즈를 내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데요. 호미 우와 텃밭 작물을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우리 학교 텃밭 작물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챙긴 아이들이 텃밭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작물이 텃밭에 자라고 있는지 꼼꼼히 관찰해서 적어보고 있는데요. 늘 보던 텃밭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몰랐던 것들이 자세히 보입니다. 가지지. 한 곳이 나와주면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작물 도감을 보며 관찰한 작물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도에 정리해 보는데요. 조별로 완성한 우리 학교 텃밭 작물 지도를 친구들과 발표해 봅니다. 하나의 활동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함께 배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확실히 공부가 됐겠네요. 건강한 땅에 묻어줘야 오늘은 올해 초 학교 텃밭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심은 감자인 만큼 더욱 신기하고 뿌듯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손이 닿는 곳마다 기대만큼 잘 자란 감자알들이 아이들을 반깁니다. 작은 농부가 된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신나 보이죠? 수확이 끝이 아니군요. 장터에 판매할 수 있는 감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아이들 몫입니다. 이날 오후 아이들의 풍물 연습이 한창인데요. 다모임에서 결정된 장터와 노인정에서 열릴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풍물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네요. 연필이나 샤프 사는데 이까지 포장은 필요가 4학년 교실에선 환경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수업은 이번 프로젝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번 여름 계절 학교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비닐. 뭐 하면서 비닐이 나올까요? 포장 같은 거 같아. 포장 비닐. 종이 쓰레기 박스. 정단지요. 장터 하고 나서요. 끝나면요. 그게서도 계속 보관할 거 아니면 쓰레기가 그것도 한 명에 나아가 장터에서 발생할 포장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조별로 생각한 방안을 적어보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왜 껌으로 놓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부피를 줄일 수 있었어요. 어떤 부피를? 쓰레기.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이제 손님들에게 안 들고 오신 손님들에게 파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차도 필요 없고 차를 타면 지구가 오염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또 바구니를 들고 오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앞에 달려있는 그 통에 채소를 담고 가면 된다는. 지난 봄 계절 학교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쓰레기가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번 여름 계절 학교 때도 많은 쓰레기가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 교육을 함께 해보면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업을 해봤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봉투와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면 덤을 드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비닐 말고는 그냥 종이 봉투나 아니면은 재활용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기발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사람들이 장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올 것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배달해주자, 뭐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3학년 교실에선 미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명 행복장터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마트의 홍보 전단지를 참고해 어떤 내용이 전단지에 들어가면 좋을지 회의를 해봅니다. 중요한 게 뭘까? 안명 행복장터예요. 언제 하나요? 7월 4일 1시 30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첫 손님에겐 60% 세일 정보도 있고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홍보 전단지도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만들어 봅니다. 사람 되게 잘 그렸다. 행복장터를 대표할 전단지는 고학년의 투표로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전단지가 선택될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6학년 교실에선 프로젝트와 연계한 경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잉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징어도 있고 아이들은 안명 행복장터를 통해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볼 텐데요. 교과의 내용과 경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와 가격의 이해를 돕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장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기로 했는데요. 서로 의견을 들어보면서 시장의 의미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얼마에 파는 겁니까? 장터에서 판매할 작물의 가격도 아이들이 직접 정해보기로 했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정해지는 법칙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을 경험하고 가격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는데요. 학교 후 선생님과 함께 삼계동 5일장을 찾은 아이들. 텃밭장터에서 판매할 농산물의 가격을 꼼꼼히 알아보고 기록합니다. 시장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의 공부를 친절하게 도와주시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내에서 이루어진 걸 이번에는 아이들과 협의해가지고 교외에서 3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뜰장터란 말이 바로 시장이고, 시장에서는 물건이 사고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동그래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우리 알뜰장터에서 나온 작물들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지, 또 시장에 있는 곳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연계해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좋은 경험을 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해 보니까 일단 학생들의 배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애들한테 좋아하는 교과를 물어봤을 때 보통은 체육 수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제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학기 말에 한번 물어봤을 때 애들이 도덕 좋다고, 제일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사회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국어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사회나 도덕을 싫어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까 애들이 도덕, 사회 이런 과목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과 연계가 되어서 배움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수업들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준비 면에서는 기존의 수업보다는 사실 훨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혼자서는 준비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하나의 수업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다모임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자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그 준비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이 교사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사실 힘들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장터가 열리는 날, 장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손과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그동안 수확한 작물 외에 오이, 수세미, 가지 같은 작물들은 신선도를 위해 당일에 수확했는데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크기가 아이들의 팔뚝만 합니다. 학부모의 도움으로 바구니에 잘 담고 나니 이제 상품 준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풍물팀도 마지막 연습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걸까요? 버스를 타고 장터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계산기는 왜 들고 있어? 이거요. 돈 관리하는데 이거 필요해서요. 무슨 돈 관리할 건데? 우리 판매해서 사면 여기 돈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해요.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가격이요. 가격? 네. 보여줄 수 있어? 네, 작물 가격이요. 장터가 열리는 곳은 학교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 내 공원입니다. 장터 개시에 앞서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작물의 무게를 재고 매대 위엔 상품과 가격표를 잘 보이게 놓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아이들이 만든 홍보전단지 기억하시죠? 아파트 곳곳에 전단지를 들고 행복장터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드디어 장터 개시를 알리는 풍물팀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씩씩하게 장단을 맞춰보는데요. 신나는 풍물 소리에 주민들이 하나둘 반갑게 맞아줍니다. 다행히 안명 행복장터는 문전성시입니다. 서툴지만 씩씩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인심 좋은 시장답게 덤도 얹어줍니다. 장바구니 가져오면 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질 관리요. 관리요. 거스름돈 주고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다모임을 통해 계획했던 기부 활동 중 하나인 아프리카 염소 보내기 캠페인도 즐겁게 실천합니다. 아프리카에 먹이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염소 보내주기 캠페인을 해서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에 4만 원이에요. 맞아요. 행복장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자 행복장터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더욱 분주해집니다. 아이들도 뿌듯한지 손님을 맞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네요. 너무 많이 줍니까? 오늘 행복장터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옆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경험으로 경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주고 받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나중에 커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이 저는 계획하는 그 과정이 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커다랗고 즐거운 교실이 되어준 행복장터는 풍물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실수 없이 잘 해내준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몇시 남았나요? 처음 다모임을 했던 장소로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행복장터의 수익금을 공개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모였을까요? 와, 대단하네요. 총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익금은 다모임에서 계획한 대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는데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아이들은 조별로 모여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소감을 정리해 봅니다. 아이들이 적은 내용은 결과 발표회 때 함께 공유한다고 하네요. 이날 오후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학교 근처의 노인정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판매한 수익금으로 두 손 가득 간식을 구입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웃게 할 장기자랑도 선보입니다. 어쩐지 아이들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준비한 간식상을 차려드린 뒤 아이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봉사를 마칩니다. 다른 기부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도리몬입니다. 이날 도리몬이 내부 공사 중이라 준비했던 봉사활동 대신 생필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도리몬! 드디어 나눔과 봉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정리했던 소감을 직접 발표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에겐 어떤 프로젝트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안녕장터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감자 캐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행복장터에서 고추와 토마토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많이 팔려서 기분이 좋았다. 허브집을 팔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도 재미있었다. 땀이 많이 났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증거였다. 지난 6월 8일 시작된 안명초등학교의 나눔과 봉사 프로젝트는 결과 발표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의 도전과 노력으로 아이들의 교실을 더욱 넓혀주고 삶이 곧 배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안명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나눔과 봉사 프로젝트는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요? 평소에는 장난감 돈만 해서 시장놀이를 했는데 직접 장터를 열어서 판매하고 또 직접 사기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신고 캐고 그러니까 힘든 점도 있는데 팔아보고 공연도 해보고 사람들이 웃어주니까 뿌듯하고요. 끝나니까 아쉬워요. 마트나 그런 걸 보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른이어서 이런 건 어른들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교실에서는 각자 공부하고 각자 필기하고 그런 건데 그쪽에서는 협동해서 하는 거니까 친구들끼리 사이도 좋아야 되고 그런 점이 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안명 행복장터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부. 수익금을 되게 많이 모은 게 기억에 남고 기부금 모을 때 10,000원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중심 수업이 좀 뭔지, 그리고 생활 연계형 수업, 그리고 그 교과 연계 프로젝트 학습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명에서 가을 프로젝트나 겨울 프로젝트 또는 내년에 좀 더 그 성장, 저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좀 더 나은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업이 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직 18년 차인데 물론 학생 수도 많았지만 25명, 3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리더가 되는 수업을 했거든요. 교사가 이끌어가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 학교 오니까 8명이고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가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봄 계절학교, 여름 계절학교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수업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은
활동하는 수업이구나. 저희가 배우고 느끼는 걸 정말 좋아하고 오래 기억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칠판에서 또 내 입으로 얘기해봐야 돌아서면 까먹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변화도 왔습니다. 요즘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 교육 공동체라는 걸 실제 눈으로 본 것 같아요. 학부모님과 같이 작물을 수확하고 꼭지도 따고 그리고 지역 주민분께서 일면식도 없으신데 학생들이 판다고 하니까 와서 기꺼이 또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교육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봤던 것은 우리 반 아이들 내가 잘 가르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내 동료들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란 말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렸던 이 부분이 앞으로 학교가 가야 될 방향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가 교사와 학생과 내지는 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면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학교가 만들어내는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안명에서 실시한 여름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 텃밭이라는 배경으로 거기서 아이들이 갖고 내는 채소나 식물들이 아이들이 삶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삶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비록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교사들의 기획에 의해서 이끌어졌지만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다모임을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개입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학교가 개발해내는 교육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갖다 붙인다면 보통 이제 내용을 가르치지 않지 않느냐, 교과 기반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있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활동이나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해내면서 사후 활동으로 그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교과의 성취 기준들과 연결해내는 작업으로 활동으로 연결해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안명의 여름 계절학교 같은 경우는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텃밭을 가꾸는 일, 수확하는 일, 수확한 결과물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교과와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과정에서 교과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호흡이 좀 길긴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